미국은 이거 딴 나라에 숨어가 있는 빈라덴을 공습해서 사살했잖냐. 우리도 똑같다. 미국의 9.11이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과 뒤이은 인질 납치가 있었다.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NN에서 카타르 총리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밟아 이겨버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카타르의 총리는 아랍과 이슬람 정상회의를 열겠다. 여기서 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제하지도 않을 거다. 근데 뭔가 좀 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중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목소리가 일치가 잘 안 되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 말고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번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모여볼 만하다라는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고 모이면은 어쩌면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스탠스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당장 카타르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이 낡았다면서요. 아이고 미국 대통령 가오가 있지. 그럼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러던 나라가 카타르란 말이에요. 중동에 미국이 여러 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일 큰 기지가 이게 또 카타르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카타르가 그렇게까지 미국에 잘 보였는데 정작 카타르 영토에 그리고 그 영토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서 카타르의 군인이 죽어나갈 때 미국은 뭐하냐? 여보세요. 미국 국민들도 못해주는 당신 비행기 내가 바꿔주겠다는데 근데 나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진짜 치고치고 지금 그 카타르 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진짜 트럼프한테 불만이 정말 이글이글 하는데 그거를 말을 못 해가지고 답답해하는 게 온몸으로 막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는 어제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나라 땅덩이 자체가 원체 작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보다는 좀 클 거고 한 경기도 정도 되려나? 인구는 더 적어요. 인구가 총 해서 한 300만 되려나?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인구 1000만 되는 나라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 엄청 큰 나라예요. 어쨌거나 얘는 1000만은커녕 지금 3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코딱지야 코딱지. 근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답답한 마음이 이 정상회의에서 어쩌면은 표출될 수도 있다. 내지는 표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래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내가 지금은 참는다. 근데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죠. 도대체가 이게 네가 도와준다며, 네가 지켜준다며. 근데 우리 땅에 폭격만 동안 넌 뭐 했냐고. 못 믿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지금은 이제 전쟁 와중이니까 완전히 올스톱돼 있는 상태지만은 이국가 체제 못지않게 이국가 체제와 덧붙여졌을 때 굉장히 좋은 게 아브라함 협정 체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국가 체제는 이스라엘 따로 팔레스타인 따로 각각 한 나라 해서 자 우리 그냥 둘이 그냥 동등하게 살아가자라는 게 이국가 체제죠. 이번 하마스 전쟁 통해서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면은 야 중동아 니네 맨날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줘.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6개 나라인가 몇 개 나라가 협정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랑 이제 국교를 맺었다고. 여기다가 제일 상징적으로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 들어오면 딱 좋겠다 그랬는데 거의 맺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물 건너간 거거든요. 이것도 다 결국은 트럼프가 보증하는 장치인데 야, 니 믿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꼴 나면 니 어떻게 할 건데?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니가 여기서 스탠스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중동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예컨대 이게 뭐 이란에 떨어졌다거나 하면은 야 이스라엘이 우리를 때렸어? 그래 사람이 그래도 내가 성자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줘야 돼? 천만의 말씀. 오른쪽 뺨을 맞으면은 내가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둘 다 같이 때려줘야지.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자도 얹어줘야지. 근데 심지어 자국 땅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둔 미국이 있는데 카타르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얘들은 그리고 왜 못 그러느냐? 첫 번째, 카타르의 번영은 요즘에 카타르라는 데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래에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카타르를 다 많이 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에 중간 환승 지점으로 옛날엔 이스탄불을 많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두바이를 많이 갔고요. 요즘엔 카타르를 많이 갑니다. 카타르를 들렸다 가는 이게 다 비즈니스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되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동네 엄청 안전해요. 카타르는 이 레퓨테이션을 쌓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싸움을 다 중지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적이 오죽하면은 카타르는 미국하고도 친하지만은 이란이랑도 친해요. 이란은 중동 안에서도 약간 이방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사우디하고 이란은 아예 앙숙이고요. 중동에 어지간한 나라들하고 이란은 안 친해요. 이란은 옆에 파키스탄이랑 놀아요. 그래서 근데 카타르는 이란이랑도 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하고 이란이랑 한판 붙었을 때 둘이 중재를 시킨 그것도 카타르예요. 그때 이란에서 그래서 미군 기지 공습한다고 했을 때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곳도 카타르예요. 이래저래 카타르는 다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를 그렇게 카타르가 이렇게 저렇게 다 걸릴 만큼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절대 공격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타르의 세일즈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방 맞았지.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은 쭉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밑에 이제 지상에 있는 도시들 지명들이 나오죠.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도시 이름을 보면은 여기가 어디쯤이구나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한 도시가 나오는데 카타르를 지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언저리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언저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안 나와요. 가자만 나옵니다. 카타르 항공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카타르 항공은 알자지라 방송이고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을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싫어하는 나라가 없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싫어했다. 그리고 기어이 이스라엘에서 한 방 맞았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카타르의 목적이 레퓨테이션이다. 우리 동네는 최고의 이 안전을 보장하는 무역 천국입니다. 라는 게 세일즈 포인트고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악을 쓰는데 여기서 이번에 공격받은 것도 우리 국민이 죽었다보다도 이 도시도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 레퓨테이션의 치명적인 거예요. 카타르로서는 사실은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카타르로서는 자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데 대한 보복보다 더 중요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미국에 서운한 거죠.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걸로 장사하는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땅 파가지고 석유 팔아서 장사할 거냐. 우리 이제 좀 다른 걸로 먹고 살려고 겨우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레퓨테이션을 망가뜨리면 우리 망가진다. 네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의 팔을 흔드는 건데 미국이 이미 알고도 이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주워 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언론 내부에서 우려하는 게 미국이 과연 진짜 끝까지 가만히 있을까? 카타르뿐만이 아니라 중동이 진짜 움직이면은 중동에 국부 펀드들이 있잖아. 중동의 국부 펀드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산업 하나를
완전히 띄울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 대상이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국부펀드 총액을 따지면은 S&P 총액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P 상장 종목 중에 10% 정도를 하루아침에 좌지할 수 있다. 아니죠. 10%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지. 10%를 그냥 아예 몽창 사버릴 수도 있는 금액이니까 금융시장 전체를 그냥 다 털어넣지 않겠지만 다 털어넣으면은 금융시장 전체를 완전히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그 카타르 총리가 제안한 대로 아랍 이슬람 정상회가 진짜 열린다. 그러면 트럼프가 저렇게 배짱 튕기고 있진 못할 거다라는 관측이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쯤 되면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언제까지 거기까지 갔을 때도 과연 미국이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쉴드 쳐줄 것이냐,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삐 풀린 이스라엘, 카타르까지 때린 거는 너무나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였고요. 요거는 이스라엘 내부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하를 때린 거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게 타겟 중요하지. 하마스는 나쁜 놈들이잖아. 잡아 족칠만 하지. 근데 지금 하필 지금 도하를 때렸어야 되니? 타이밍이 지금이 맞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아니 뭐 나쁜 놈들인 거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쁜 놈인 건 인정. 근데 나쁜 놈들을 잡아 족치더라도 하필 그걸 지금 거기서 라는 걱정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는 꿈쩍도 안 한다.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게 도하를 때렸고 실제로 사망자가 5명 정도 되지만 그중에 원래 타겟이 됐던 하마스의 지도부는 없었다잖아요. 살았어? 다시 갈게. 내가 넌 꼭 잡는다. 내가 잡는다고 했지? 기다리고 있어. 요번에 산모양이지? 다음엔 꼭 죽는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연설을 국민들한테 직접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일단 카타르를 향해서 한 말은 이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쫓아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쫓아내겠다. 그게 이제 니네가 안 쫓아내니까, 니네 그 품고 있지 말라고, 니네가 안 쫓아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가 쫓아내면 우리가 니네를 왜 공격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2001년 9월 11일 날 쌍둥 무역센터 빌딩이 공격을 받았잖냐. 그렇게 공격한 알카에다, 그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 미국은 이거 딴 나라에 숨어가 있는 빈 라덴을 공습해서 사살했잖냐. 우리도 똑같다. 미국의 9.11이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과 뒤이은 인질 납치가 있었다. 알카에다하고 우리한테는 하마스가 알카에다랑 똑같은 놈이다. 그 하마스의 지도부를 잡겠다고 하는 거다. 미국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빈 라덴 잡겠다고 공습 때리고 잡아 죽였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미국이 하면 박수 받고 우리가 하면 욕 먹어야 돼? 말해봐봐. 이 말을 만약에 저한테 하면은 저도 좀 약간 대꾸할 말이 좀 약간 궁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야, 그래도 그게 그건 아닌 거 같아. 약간 이렇게 버벅버벅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